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경제 불황 정부도 인정했다, 성장률 2.5% 하향 조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5%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올해 경제 성장률은 2.8%로 전망했다가 12월에는 2.6%에서 2.7%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0.2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로 투자와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6조 7천억 원의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효과, 투자 수출 활성화 등 활력 제고 노력을 반영해 이런 전망치를 도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배경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수출과 투자 부진이 심화된 건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 그리고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도체 경기가 지금 회복도 상당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추경이 7월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2.4%에서 2.5%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한다면 우리나라는 국가 외교와 안보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당연히 한국 경제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해 보는데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브리핑을 열고 2.4%에서 2.5% 성장률 전망은 7월에 추경이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만약에 추경이 늦어진다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거야말로 경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실정, 외교 실정, 안보 실정 등 3대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기존 15만 명에서 5만 명이 많은 20만 명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 9만 7천 명의 2배 이상입니다. 특히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의 고용률은 66.8%로 지난해 12월 전망을 유지한 것이 천만다행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연말 전망한 1.6%보다 0.7포인트나 낮은 0.9%의 상승률을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유가 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 주로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안정세를 반영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7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은 전년 대비 5.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말 전망치는 3.1% 증가를 대폭 수정을 한 것입니다. 수정된 수출과 수입 등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상수지 전망은 605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전망은 640억 달러였는데 무려 35억 달러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과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꼽았는데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하고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과 SOC 사회 간접시설 확충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4월 발표한 6조 7천억 원의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분기 중 편성 예산의 70%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으로 민간 공공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정부는 올해 2.4%에서 2.5%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인데요.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정책 수단이 수출 부진 장기화와 제조업 침체 등으로 취약해진 성장 여력을 확충하기에는 역부족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심의 확정했는데요. 이날 확정된 경제정책 방향의 3대 정책 방향은 첫 번째가 경제활력 리스크 관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체질 개선과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용성 강화 등이 되겠는데요.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각종 투자 활성화 방안이 강조됐다는 점입니다. 10대 중점 관리 과제 중 1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 프로젝트 추진,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 확산 지원, 제조업 업종별 전략 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 서비스업 제조업 차별 시정 및 서비스 핵심 규제 개선, 수출 금융 지원 강화 및 수출 시장 구조 혁신 방안 수립,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및 주 52시간제 확대 대비 등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개선하는 정책들을 최우선 추진 1순위에서 6순위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1%에서 7%인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 공제율을 법 개정 후 1년 동안 2%에서 10%로 높이는 한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세 공제 적용 대상을 의약품 제조시설로 확대하고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를 늦게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가속상각 혜택을 올해와 내년에 한해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축소했던 기업 대상 세금 감면책을 확대하기로 방향을 소폭 조정한 것인데요. 참 늦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세제 강화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했다면 이렇게 경제 실정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월 말 제출된 6조 7천억 원의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7월중 국회를 통과하면 9월까지 편성 예산의 70%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안이 집행되면 약 0.1포인트가량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 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주는 대상이 15년 이상 휘발유, LPG, 액화, 석유가스 차량으로 확대되고 한국전력 복지 할인 대상에 포함된 335만 가구가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기기를 구입할 경우 가구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소 전기차를 구매할 때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각종 투자, 소비 촉진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은
2.4%에서 2.5%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작년 말에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에서 2.7% 달성은 어렵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민간 예측치 2.0% 안팎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내년에는 2.6% 성장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내다봤는데요. 그러면 정부 및 연구 금융기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게 바로 7월 3일 날 발표된 내용이 되겠고요. 한국은행은 2.5%가 되겠고 OECD는 지난 5월 21일 날 발표했죠. 2.4%. 한국개발연구원은 5월 22일 날 발표했는데 2.4%입니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확대되면 2.2%까지도 후퇴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4%, 골드만사스는 2.1%, 피치는 2.0%, 무디스는 지난 5월 21일 날 발표했죠. 2.1%, 노무라는 지난 4월 26일 날 발표했죠. 노무라는 1.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외 여건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수출과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수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경기가 연말에는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글쎄 경기가 좀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의 성장 전망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마이너스 0.4% 등을 감안하면 2.5% 안팎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으로 성장률을 0.2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각입니다. 정부는 혁신적인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추진해 왔는데요. 과연 성적표는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경제 실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대외 개방도가 높고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은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하고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수출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 수출 총력 지원 체계도 보다 강화하고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분야별 수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